네, 금요일 기획 특집 준비했습니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나왔던 스토리들 정리해 보고요. 앞으로의 테슬라에 대한 주가 전망 그리고 업황에 대한 전기차 업황에 대한 전망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분석팀의 이재일 연구위원 전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이버 트럭 얘기도 좀 나왔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 범위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안 나왔죠. 신차 얘기를 좀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신차 얘기가 결국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이제 신차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했던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테슬라가 과거에 이제 마스터 플랜들을 발표를 했었을 때에는 장기 신차 출시 계획들을 항상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다음 모델로 예상되는 반값 모델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개가 안 된 원인 생각해보면은 사이버 트럭의 아무래도 출시 지연이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새 모델을 새롭게 발표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아예 그 언급이 없었던 건 아니고 차세대 플랫폼을 언급을 하면서 이 플랫폼으로 생산한 신차는 뭐 모델 3나 모델 Y가 아닌 다른 신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간접적으로는 그나마 좀 언급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트위터에 그 티저 같은 것들이 미리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테슬라 입장에서 뭐 공개하기에 조금 꺼려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효율화 얘기를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이 했죠. 네, 뭐 이번에 좀 여러 가지가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그 네.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부분은 차량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과 비교를 한다면은 기존 완성차들의 어떤 조립 방식하고의 차별점을 일단 그래픽 데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고 이 방법이 적용이 된다면은 기존 모델들의 제조 원가도 최대 50%까지 절감 가능하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얼마나 더 싸게 전기차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는 커져가는 시장을 선점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건데 아주 뭐 근본적으로 이젠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세대 플랫폼 제하고도 히토류를 절감한 모터 같은, 좀 특수한 기술들도 같이 공개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한 게 인상이 깊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히토류 절감 모터 이쪽에 대해서도 확실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혹시 뭐 이쯤에서 그냥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사실 박스권을 이탈했거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한 구간인지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뭐 인베스터 데이 전후로 해서 특히 올해 연초부터 인베스터 데이 전까지 주가가 상당폭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베스터 데이 같은 경우에는 장기 플랜을 발표하는 자리라서 과거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그 전까지 이제 주가가 좋았다가 막상 발표가 된 이후로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곧 있으면은 이젠 뭐 2월달 판매 데이터나 3월달 판매 데이터 그리고 뭐 1분기 실적 같은 뭐 다른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인베스트의 실망감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뭐 길게 이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가격 인하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수요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매 데이터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뭐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또 이제 받쳐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은 좀 일시적인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업계로 조금 얘기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사실상 뭐 치킨 게임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가격이나 경쟁에 불을 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업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하를 하면서 뭐 치킨 게임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메이커들도 가격을 일부는 모델들에 대해서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인하를 뭐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룸들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가면서 그리고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내려가고 이제 자연스럽게 낮은 가격의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기존 모델들의 가격을 깎기보다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양상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배터리 수급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금리라든지 각종 여건들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테슬라 가격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은 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양산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IRA 우려 때문에 뭐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월 결과가 괜찮았더라고요. 우려가 좀 과도했던 걸까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IRA로 인해 가지고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약간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1월달, 2월달에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신차 판매 신기록을 세웠던 이유는 내연기관차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뭐 이런 쪽 차종들이 판매가 원활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젠 지금 뭐 한국에서 수출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금 출시된 전기차들이 원래부터도 타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았던 모델이고요. 뭐 앞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면은 뭐 리스를 통해서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나 다른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해서 돌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뭐 다소 이제 부정적 영향에 불가피하겠지만 전체적인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 추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 달 중으로 세부 지침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미국 상무부에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더 대응책을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 전망 얘기를 풀어봤고요. 뭐 이벤트성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주셨습니다. 이외에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까지 유진투자증권 전략산업분석팀 이재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